개묘년 갑목일주가 개해를 보면 운세 특징 1. 갑목일간. 한갑목은 양목으로 곱게 뻗은 나무나 숲을 상징한다. 갑목은 봄의 시작인 초봄을 나타내며 새로운 시작과 성장의 기운을 가진다. 갑목일간의 성격은 즉흥적이고 나서기 좋아하며 과장하고 허세를 부리는 면이 있다. 명예지향적이고 공부를 잘하며 자기 확신이 강하다. 갑목일간은 리더십이 있고 약자를 챙기며 예의가 바르지만 융통성이 없고 고집이 세며 결정적인 순간에 판단이 늦는 경향이 있다. 갑목일간은 기획 능력과 추진력이 있지만 마무리 짓는 힘이 약하고 실증을 빨리 낸다. 갑목일간은 독립적이고 명예와 인정 욕구가 강하며 자신의 일에 간섭하는 것을 싫어한다. 두갑목일간은 오행관계에서 볼 때 갑목은 병화와 잘 맞는다. 병화는 태양을 상징하며 얼어있는 땅을 녹여주어 갑목이 자라게 돕는다. 병화는 갑목에게 생기와 활력을 준다. 갑목은 또한 개수도 잘 맞지 않는다. 개수는 이슬이나 안개를 상징하며 여린 존재이다. 개수는 갑목의 강한 성질에 견디기 힘들고 갑목은 개수의 소심함에 답답함을 느낄 수 있다. 2. 개묘년 갑목일간 운세. 개는 수에 속하고 묘는 목에 속한다. 수색 먹는 물이 나무를 살리고 자라게 하는 것으로 상생의 관계이다. 즉, 개수와 묘목은 수와 모기가 서로 협력하는 기운이라고 할 수 있다. 개묘년 갑목일간의 자세한 운세는 검색란에서 블로그 또는 유튜브에서 자세하게 참조할 수 있다. 해월의 해중, 여기 무토 7일, 중기, 갑목 7일, 정기 임수 18일, 월율 분야로 작용을 하는데 월율 분야 작용에 관한 운세는 검색란에서 블로그 또는 유튜브에서 자세하게 참조할 수 있다. 일주별 개묘년 개해월의 개묘와 개해를 보면 생기는 운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갑인일주. 갑목일간이 일지의 비겁인목을 보고 있는 형상으로 이는 독보적이며 자존심, 경쟁심이 대단하고 더욱이 청운의 춘목동량이니 매사주도적으로 행동하며 앞길을 해치는 자력행생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일주일덕으로 인정스럽고 사상이 건전하며 진취적 기상, 통솔력, 자비심, 제복이 있는 자수성 가형이 많은 일주이다. 일개묘년 개해월의 갑인일주는 갑목일간이 일지의 비겁인목을 보고 있는 형상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월운과 세운에서 목비겁운과 수인성운이 강해지면 다음과 같은 운세의 특징을 나타낸다. 목비겁운은 자신만의 독특한 관념의 틀이 있어 내면의 지시에 따라 신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한데 이 때문에 자칫 독존의 기운이 지나치거나 만약 사주 구성에 금관성이 없으면 나아갈 줄만 알고 멈출 줄 몰라 고립을 자초하기 쉬운 시기가 된다. 또한 수인성운은 예속을 거부하고 제멋대로 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직장, 조직에서 어려움을 겪는 월이 된다. 이 따라서 갑인일주는 목비겁운과 수인성운을 적절하게 조화시키고 사주 구성에서 화기를 보아야 성공할 수 있다. 화기는 갑목을 영양시켜주고 인수를 제어하여 균형을 맞춰준다. 특히 화기가 있는 일주는 임비식의 상격 사주가 되어 명예와 재물을 얻을 수 있다. 3인비식의 상격 사주는 식신을 용신으로 삼는 사주에서 재성과 칠살이 모두 있어서 식신을 제어하고 보호하는 사주를 말한다. 이런 사주는 식신의 특성상 자유롭고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재성과 칠살의 영향으로 재물과 명예를 얻을 수 있다. 임비식의 상격 사주는 식신이 강하고 재성과 칠살이 약한 경우에 성립한다. 만약 재성과 칠살이 강하면 식신을 압도하거나 해침으로 상격이 안 된다. 갑오일주. 갑목은 만물이 행동하는 나무의 기운이고 오화는 태양의 불꽃과 같은 화기의 절정이다. 따라서 갑오일주는 활발하고 열정적인 목화의 기운이 잘 발휘되는 일주라고 할 수 있다. 일 또한 일지에 상관인 오화가 있어서 재능과 기술이 뛰어나고 활발하고 창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상관은 관직과 재물에 상처를 주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지 못하고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단점도 있다. 갑오일주는 인성인 수기가 약해지면 근기가 없고 나무가 뿌리를 두기 힘들어
이리저리 휘둘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계묘년 개해월에 수인성운이 왕하면 갑오일주에 신약을 보완해주고 상관의 과도한 기세를 억제해준다. 인성은 부모와 자식, 학문과 지혜, 건강과 장수를 의미한다. 따라서 수인성운이 왕하면 갑오일주는 부모와 자식의 인연이 좋아지고 학문과 지혜가 증진되고 건강이 좋고 인성은 재물을 만들어내는 재주를 키워주면서 괜찮은 재물복도 누릴 수 있다. 3. 따라서 이런 경우에 갑오일주의 운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식상운이 좋으며 예술이나 예능, 방송 등의 소질이 있다. 안정과 평온을 유지하며 매사에 임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있다. 사물을 보는 직관이 강화되어 먼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인성과 상관이 조화를 이루어 자신감과 적극성을 가질 수 있다. 갑술일주, 편재 술토를 일지에 깔고 있으므로 재물을 취하는 능력이 뛰어난 일주이다. 그러나 재물을 유지하거나 관리하는 능력은 부족한 편이다. 갑술일주는 말재주가 좋고 순발력이 뛰어나며 자신감이 강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인내심이 부족하고 변덕스럽고 자기 과신하는 경향이 있다. 일계묘년 개해월에 태왕한 수인성이 편재 술토를 설계하여 갑술일주는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운을 받는다. 왜냐하면 운에서 강한 정인 개수는 갑술일주에게 여유와 인내, 끈기를 주는 힘이다. 겁재 묘목는 갑술일주에게 동료와의 협력과 경쟁을 통해 발전할 수 있는 힘이다. 이 두 힘은 갑술일주의 단점인 인성수기의 부족과 재성목기의 과잉을 보완해 주기 때문이다. 또한 월운에서 정인 개수, 편인 해수가 들어오면 갑술일주는 자신의 재능과 특기를 발휘할 수 있는 기운을 받는다. 정인 개수는 갑술일주에게 직관과 철학적 탐닉을 주는 힘이다. 편인 해수는 갑술일주에게 예민성과 집중력을 주는 힘이다. 이 두 힘은 갑술일주의 장점인 일성목기와 재성토기를 강화해준다. 따라서 세운과 월운에서 인성수기가 강하면 갑술일주의 운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재물을 얻고 쓰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 주식, 경매 등 순간적인 기질을 발휘하는 분야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학습 능력과 호기심이 많아진다. 전문적인 지식이나 특수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한다. 매력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사랑의 기운이 넘칩니다. 이 시기에 갑술일주는 재물복이 더욱 커지면서 배우자 인연이 좋아지거나 사랑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사주원국에서 인성이 퇴과하면 운에서 강한 인성운이 퇴과해지면서 과유불급하여 감정적이고 예민하고 질투심이 많아지는 성향을 가지게 된다. 존친인 엄마와의 인연이 깊지 않거나 모친에게 탈이 생길 수 있으며 깊은 정서적 유대 관계가 없을 가망성이 높다. 인성은 현금의 유동성과 리스크 관리를 하는 힘이다. 그러나 인성이 과하면 현금을 낭비하거나 무리한 투자를 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성향이 나타난다. 갑신일주, 천간 갑목의 지지 신금을 두고 있는 일주이다. 신금은 가을의 기운이 있어 끊고 맺음이 확실하고 역마의 기운이 강하다. 이동 변동이 많은 일이나 활동적인 일이 적성에 맞으며 12운성으로는 절에 속하므로 만물이 끊어지고 새롭게 태하기 위해 겪는 때이다. 계묘년 개해월에 운에서 강한 인성인 수 기운이 들어오면 일반적으로 수 기운은 목 기운을 장생하므로 갑신일주의 일간 갑목에 유리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갑목은 초봄의 기운으로 갓 태어난 아이라 천진난만하고 호기심이 많다. 수 기운은 목 기운을 적절히 적셔주어 더욱 활기차고 유연하게 만들어준다. 만약 사주원국에 수 기운이 왕한데 운에서 이렇게 강한 수 기운이 들어온다면 과유불급하여 수 기운이 목 기운을 압도하여 부목이 되어 부패시킬 수도 있다. 그러면 갑신일주는 무기력하거나 방황할 수 있다. 또한 수 기운은 금 기운을 상생하므로 일지 신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신금은 재주가 많고 신통력이 있으며 장생의 기운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고 수 기운은 신금의 활력을 높여줄 수 있지만 너무 많으면 신금의 날카로움과 역마성을 증폭시킬 수도 있다.
그러면 갑신일주는 과격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면서 오히려 불리한 월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갑신일주는 일지에 관성을 둔 일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개수를 잘 써야 하고 개수의 유연함과 너그러움을 가슴에 새겨야 하는 일주이다. 그래야 자신의 본연의 힘인 신금을 더욱 잘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세운과 월운에서 정인 개수가 들어오면 갑신일주는 안정적이고 행복한 월을 보낼 수 있게 된다. 날카롭고 예민한 성향도 많이 가라앉고 평소보다 넉넉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개수의 힘으로 인해 평소보다 사물을 보는 직관이 강화되어 먼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니 더욱 아름다운 상황이 펼쳐진다고 볼 수 있다. 갑자일주. 갑자일주는 생명력이 강하고 밝고 명랑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인성은 자신의 기운을 증폭시켜주는 복운으로서 인성이 강하면 성공이 늦게 찾아오는 편이다. 계묘년 계해월에 갑자일주는 자수를 깔고 있는 일주인데 운에서 인성수기가 퇴과하여 과유불급하여 운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인성수 기운이 퇴과하면 갑목의 기운이 약화되어 자신감과 자존심이 떨어지고 공부나 시험에 집중하기 어려워진다. 또한 문서나 계약과 관련된 일에 실수나 미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편인해수는 갑목의 생명력을 약화시켜 건강이나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한 음모나 배신에 당하거나 스캔들에 휘말릴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인성수기운을 조절하기 위해 목기운을 증강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목색의 옷이나 액세서리를 착용하거나 나무와 관련된 활동을 하거나 목기운을 가진 사람과 어울리는 것이 좋다. 어머니의 간섭이 많거나 존친인 모친에게 탈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 시기에 잘 보살펴 주어야 한다. 배우자와의 인연은 어머니와 관련이 있으며 어머니가 배우자를 깔고 뭉개거나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 있다. 갑자일주는 목욕과 도화살의 영향으로 외모가 출중하고 매력이 넘치며 사람들에게 예쁘다는 소리를 듣지만 생란이나 사치 향락에 빠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정인 개수가 과하게 들어오면 오히려 갑목에게 해가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 계약이나 사업 계약에서 불리한 조건이 되거나 관공서와의 서류 미비나 인허가 문제가 발생하거나 시험운이나 직업 변동이나 사업 시작 등의 변동이 불리하거나 대인관계에서 배신이나 사고가 생기거나 수술이나 질병에 노출되거나 등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갑진일주. 일지에 편재인 진토를 깔고 있기 때문에 재물운이 좋고 사업적인 기질이 강하다. 갑목과 진토는 목과 토의 관계로 서로 상생하므로 재물을 얻는데 유리한 일주이다. 하지만 계묘년 계해월의 수기가 왕하여 갑진일주는 일주의 설기가 심하여 진토가 흐트러질 수 있다. 이는 곧 투기성을 띠는 실업을 일으키게 되거나 불필요한 곳에서 자존심을 내세우다가 어처구니 없는 손해를 당하거나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곳에서 명예심을 지키려다가 일을 망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하는 시기이다. 한편 강한 인성은 자신의 장점을 끌어올리고 여유와 인내, 끈기를 가지게 해준다. 또한 인성은 사물에 꿰뚫어 보는 직관과 철학적 탐닉을 의미한다. 만약 계묘년 계해월에 인성운이 강하게 들어왔는데 사주원국에서 인성이 왕하면 인성이 과유불급하여 오히려 인성은 식상과 폐인하는 역할을 한다. 식상은 자아 표현과 개성, 창의력과 도전 정신 등을 의미한다. 인성이 견실하고 태고한 사주는 식상을 억제하거나 무력화시킨다. 따라서 자신의 의견이나 주관을 잘 내세우지 못하고 현실에 순응하거나 타협하기 쉽다. 또한 변화와 혁신보다는 안정과 유지를 추구한다. 따라서 재물운이 약하거나 재물을 쉽게 얻지 못하거나 재물을 낭비하거나 분실하기 쉽다. 또한 재물보다는 지식이나 명예를 중시한다.